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최근에요, 정부와 국토부와 서울시가 무려 서울 시내 39개 권역의 역세권 개발 구역에 대해서요,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9개 역세권 개발 권역은요, 역세권 고밀도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고밀도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시 경쟁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 확보만큼 중요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도시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들이 향후에 그런 도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역세권 컴팩트 시티라든가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와 국토부와 서울시 세 군데가 합작해서 39군데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와 국토부와 서울시가 작정하고, 참 웃기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보면요, 서로 업무를 협력할 만큼의 뭐 아주 친밀한 사이도 아닌데 정부에서 승인을 내고 법률적으로 통과가 돼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39개 역세권에 대해서 대대적인 고밀도 복합 개발, 그것도 파격적인 종상향을 통해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4월 30일과 5월 3일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원래 4월 30일 날 100석 규모로 진행하는 이 수요일 날의 특별 세미나가 마지막 세미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2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과 5월 3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니까요, 세미나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세미나에 접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는 특별히 제가 세미나의 일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세미나보다는 나는 1대1로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역시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와 1대1로 대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죠. 2024년 10월 23일 날 수요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이 생활 개선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죠. 길이 68km 정도의 제2의 연트럴파크, 연남동 같은 파크가 생긴다. 서울시의 지상철도 전 구간을요, 지하화하기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총 길이는 거의 68km 정도, 67.6km 정도 되고요. 경부선과 경원선 전 지역에 대해서 6개 노선의 39개 역사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선로 부지는 대규모 녹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남동 연트럴 파크 같은 녹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녹지를 만들게 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집가와 임대료가 오르겠죠. 그리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에 철도 부지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철도 부지는 녹지를 만들고 이 역사들은요, 그 역사를 허물고 위쪽에 복합 환승센터 또는 입체 복합 개발로 새로운 신경제 코어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업비는 각각 25.6조인데 개발 이익이 31조니까 이 사업을 하게만 하면 거의 5조에서 6조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된다. 장사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개발 사업이 진행만 된다면 저는 31조 이상의 개발 이익 흑자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도 역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업비 조달 걱정할 거 없답니다. 왜? 사업비의 121%의 예산이 조달 없이 예산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제가 봐도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 2024년 10월 23일. 오늘 영상은요, 특히 이 날짜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싱을 마치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지하철 전 구간 지하화한다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경원선 일대입니다. 뭐 도봉산역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한남역까지 또 이제 망원역이 있을 거고요. 가자, 신촌, 서울역부터 용산, 노량진,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일대가 있습니다. 자, 경원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조 6천억 정도 진행되는데 개발이익은 8조고, 이 경부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5조입니다. 근데 개발이익이 무려 22.9조니까 22조 9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아무래도 도시 경쟁력 자체가 높은 마포 신촌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역이라든가 남영동, 용산과 노량진 그리고 영등포 같은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3도심, 7광역중심지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개발했을 때 개발 이익이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이 경원선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원선 일대도 창동이라든가 광운대라든가 청량리역 주변에 엄청나게 고부가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있지만 뭐 규모라든가 아니면 입지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포라든가 용산, 여의도를 인접하고 있는 노량진이라든가 영등포에 조금 밀리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익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경부선 일대가 37만 평의 녹지축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와 정부와 국토부가 합심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경원선이라든가 경부선 일대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다니고요. 양쪽에 주택가가 있으면 일단은 어떤 문제가 되냐. 첫 번째,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에 의한 문제점이라든가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지로 만든다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많은 공연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자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 철도라는 것은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로 인해서 주변인들 물리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가 거기 가서 살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철도 지하는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두 번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하철이 다니는데 오른쪽 지역은 구도심이고 왼쪽 지역은 고층화로 인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안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중앙역이거든요. 이 중앙역을 중심으로 이 철도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철길인데 이걸 이렇게 녹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중앙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은 신도시고 왼쪽 지역은 구도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녹지로 만들게 되면 구도심과 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까 이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라질 뿐만 아니라 구도심과 신도시의 소득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지역과의 단절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안산의 경우에 보셨다시피 철길이 지나고 양쪽으로 차길이 지나니까 이 차도가 지나다니니까 더욱더 이 단절 효과가 큰 거거든요. 지하철도 다니고 찻길로 다님으로 인해서 이 정체 및 손실에 의한 발생이 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쪽 지역이 점점 슬럼화 된다거나 도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분진이 많고 철길 소음도 많고 그리고 가로막혀 있고 이런 지역에 만약 재개발을 한다고 한들 누가 이 아파트를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슬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변과 연계한 지하차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교통체계를 마련하면서 녹지축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서로가 상생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산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대전입니다. 대전 주차장 부지인데요.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철도 부지가 양쪽 도시를 가로막혀 있고 또 도로가 다니다 보니까 점점 더 단절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공원화를 만들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지역, 이 전체 지역을 뭐 하겠다, 이 지역을 종상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종상향을 시켜서 여기를 용적률 뭐 800%, 1000%까지 올려서 이 땅을 누구한테, 민간 개발 회사한테 매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개발 이익이 31조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땅만 용도 변경해서 팔아버리면 사업비는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위쪽에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되면서 또 지역의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쨌거나 서울시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2024년 10월 달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 1월 24일입니다. 그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본격화하기 위해서 철도 지하 통합개발법을 1월 31일 날 시행한다. 무슨 얘기냐? 2024년 1월 달에요. 국회에 철도 지하 통합개발법이 상정,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줘서 특별법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1일 기준으로 1월 31일입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시행에 맞춰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다. 어떤 식으로? 최고 수준의 용적률 건폐율 특례를 통해서 역세권 고밀도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기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거를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법안을 토대로 뭘 하겠다? 역세권 고밀 컴팩트 시티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국회는 국토부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이 법안을 정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요즘 진짜 민생법안 이런 것들이 조속히 처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법안은요. 국회에 의결된 지 1년도 안 돼서 이 법이 바로 통과가 되고 법안이 만들어졌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서울과 수도권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철도 지하화라는 게 물론 지방, 아까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지상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게 표밭을 의식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동네 발전을 위한다라는 건데, 지역 발전을 위한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가로막는다? 그럼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겠죠. 그 이유가 됐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 철도 지하 특별법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고 하는지, 물론 후자이겠지만 그래서 이 특별법이 정말 빠른 신내에 빠르게 통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다? 2025년 1월 24일자로 법이 시행이 됐다. 자, 그래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1월 3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요, 법제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 1조가 제일 중요하죠. 무슨 법이 나오면 1조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자,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철을 전체 지하화하겠다. 이를 통해서 확보된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철도 시설 및 도시 공간 효율을 활용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뭘 만들었다? 이 법을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공공복리 증진 및 이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정말 이 알짜배기 땅, 쉽게 말하면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만 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알짜배기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땅들이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거나 녹지로 만든다면 그 주변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높을 거고,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은요,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 3개 사업은 뭐냐면 공공주택 사업,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철도개발부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철도부지를 통해서
공공주택,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도시개발사업, 고밀도 복합, 주상복합을 짓거나 역세권 개발사업, 복합 업무타운을 짓거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업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시행령을 통해 갖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16개나 확대됐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바뀐 건 뭐냐면 원래는 공동주택,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었는데 복합 환승센터도 지을 수 있게 됐고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도 할 수 있게 됐고 광역교통 시설 확충 사업도 할 수 있게 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뭐죠? 재개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뉴타운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도시 재생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뭐예요? 뉴타운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재촉지구가 뉴타운이니까 새롭게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거죠. 세운상가 개발이라든가 삼성동 GBC라든가 청량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역과 삼성역 개발 같은 걸 도시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 융합 특구 개발 사업, 공공 민간 지원 임대주택도 건설할 수 있고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주택 건설업 대지 조성 사업, 주택 건설업 대지 조성 사업은 뭐예요? 택지지구에서 하는 게 주택 건설업 대지 조성 사업인데 자, 택지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철도 부지 혹은 철도 역사 부지가 크다면 여기를 뭐 하겠다? 대지 조성 사업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업지로 종사경을 통해서 혁신 도시개발 사업 무려 16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바뀐다. 뭐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있는 그 장소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문 희경 뉴타운이라든면 그 주변에 지금 철도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상당히 그동안 많이 고립되어 있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분들한테 드디어 쨍하고 별뜰 날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역세권 중심의 고빌 복합 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철도 부지에다가. 그래서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용적률을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해서 건폐율을 최대 수준까지 올려준다.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까지 올려준다는 건 뭐냐면 50%가 아니라 60%, 7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주차장 설치 기준도 50%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좋을까요? 그렇죠.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 그러니까 주거시설을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죠. 왜?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 낮춰준다면 100세대에 대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100개라든가 120개 정도의 주차 대수가 필요했는데 이제 50개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사업비가 줄어들고 생산력이 높아지겠죠. 저는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게 어쨌거나 지하철 역사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붙어 있는 지역이 굳이 차를 끌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기준 완화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과거는 3개 정도밖에 사업을 못했는데 16개의 사업까지 완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특례를 도입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업하십시오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날짜를 잘 보라 그랬죠. 자, 1월 달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번에 3월 7일 날 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번 합니다. 수도권 지하철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광역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광역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국토부랑 서울시 혹은 인천시 뭐 이런 지역들이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서로 동무를 한다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등 부분별 역량을 총집결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도권 철도 지와 통합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조속하게 수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서 3월 7일 날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 플랜 전담 조직 TF가 발족이 됐다. 근데 이 TF는요. 격주 단위로 회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TF 회의를 격주 단위로 계속해서 회의를 운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부와 국토부와 지자체가 엄청나게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들을 집중 도출해서 신속하게 논의할 예정이고 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예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빠르면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어떤 지역들이 선도사업지구가 될지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저의 뇌피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역이 선도사업지구에 포함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1년의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철도 지하 방안을 결정했죠. 보시는 것처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이 있죠. 그게 보행일상권, 수변중심 공간 재편, 미래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 다양한 도시 모습에 대한 도시계획 대혁신. 5번째가 기반시설에 대한 입체화, 지상철도 지하화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해야지 되는 내용이다. 법정 최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 2040년까지 철도 지하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달에 2040 도시기본계획의 철도 지하 방안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국토부나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고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남았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철도가 지나가고 역사가 있는데 지상철이 여기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연트럴 타운이라는 동네에서 이미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 지역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항상 뭐다? 선점 투자다. 이 선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정보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세미나를 통하기 싫다? 그럼 직접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화 구간은 서울만 놓고 보면 경부선과 경의선 일대 총 67.6km의 39개 역사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복합된 신경제 코어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이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진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지상철이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복합개발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 일대가 함께 정비사업이라든가 고밀도 복합개발이 되겠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이 꼭대기 한 60층, 70층 되겠죠. 고밀도 타워를 만들고 이 주변 이 철도 부지를 다 공원으로 만들고 역 주변을 이렇게 고밀도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위쪽은 지금 시장, 영등포 시장 지금 재개발하는 데잖아요. 이 아래 뒤쪽이 지금 신속통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가 뒤쪽에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 지내는 곳들 역시도 만약에 이렇게 개발된다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약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라면 적어도 5억 이상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확연히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해야지 된다? 사전에 선점해서 들어가야지 된다. 영등포역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고. 자, 지금 보시는 지역은 신촌 지역이고요. 이 위쪽이 이제 연세대학교죠. 세브란스 병원이고 이제 이대입니다. 그리고 철길이 이렇게 해서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에 이 지상부 신촌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처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촌역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상형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이런 데 필요하신 분들은 땅을 사겠죠. 사옥을 지려는 분들도 있고 뭐 분양업을 하시려고 하는 다양한 분들이 살 겁니다. 뭐 신촌 같은 데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신촌, 이대, 아현 뭐 이런 지역들은.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가들. 이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가들이 또 개발에 대한 탄력을 받을 거고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숲길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가가치라든가 역대급 인센티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활용 가치, 건물에 대한 활용 가치가 2배, 3배 높아진다. 자, 과거에 이미 진행된 곳들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이미 지금 하고 있죠. 현대산업개발본사가 광운대로 들어오기로 했고, 그 옆에는 이제 대규모 어떻게 노원구 보면 최고의 또 재건축 단지라고 얘기하는 미미삼이 있잖아요. 이 미미삼도 마찬가지죠. 이 철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철길이 지하화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높게 창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가치를 적어도 2배에서 5배 이상 올리는 효과를 볼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이제 용산입니다. 용산 공원이 있고, 이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남영역까지 이 구간이 철길이잖아요. 이렇게 철길. 이 지역 역시 이렇게 지하화가 된다면 용산 공원과 함께 녹지축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에 대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요즘 이슈 중인 데가 여기잖아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전면 1구역입니다. 자, 한 세대당 이주비를 지금 20억씩 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역의 빌라는 시세가 한 4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4억짜리가 40억이 됐습니다. 이런 녹지에 대한 개발 계획 없이.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파트 바로 옆에 또 녹지가 만들어지고 국제업무지구가 같이 들어간다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40억이 아니라 플러스 10억 정도로 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한남 뉴타운이 그런 거잖아요. 공원 옆에 있다 보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성공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 이미 성공 사례는 이미 나와 있는데 일단 연남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남동입니다. 2010년도에 연남동의 모습입니다. 2010년도에 연남동의 모습인데 기차가 다니고 옆에 있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는 아니고 기찻길 옆 다가구 주택이죠. 과거 2010년도의 모습인데 이쪽이 지역의 1일 통행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이 다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길이 연트럴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다가구 주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가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일 통행량이 1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을 때 이 지역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데는 연남동 연트럴파크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토지 가치는 몇 배가 상승했다? 10배가 상승했다. 엄청난 거죠. 자, 쉽게 하면 15억짜리가 지금 얼마 됐다? 150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을 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 정부와 국토부가 서울시가 대놓고 발표를 했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그거예요.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손에 쥐어줘도 못 잡습니다. 제가 많이 살아본 건 아닌데 한 50평생 살면서 느낀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주어졌다고 잡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경의선 숲길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는 공덕 파크자이 아파트인데요. 이 친구는 파크자이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지하철이 그때는 기차가 지나갔고 기찻길역에 이런 허름한 주택가가 지금 뭘로 바뀌었다? 아파트로 바뀌었다. 지금 이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가격은 한 20억 정도 갑니다. 이 아파트가 엄청난 아파트도 아닙니다. 4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지은 지 지금 한 10년 됐네요. 300세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얼마다? 10억 정도 된다. 이 아파트는 어디를 살든 간에 2층을 살던 20층을 살던 전체가 공원 조망이 다 나오겠죠. 문 열고 나가면 조망 공원입니다. 그리고 대응역과 공동역을 끼고 있고 학원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4동짜리 주상복합, 나홀로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300세대 정도면.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낮지만 이게 공원을 끼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가치. 물론 플러스 알파로 이게 공덕동이라는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입지들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던 간에 그 정도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내가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3도심과 7광역중심지와 12지역중심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통과하는 게 경원선과 경부선입니다. 일단 경원선부터 보겠습니다. 창동 상계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것도 없죠. 창동 상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없고 청계동이라든가 창동 쪽 재건축 그리고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로 같이 개발되기 때문에 창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 지금 노원구가 상당히 약세를 띠고 있지만 저는 노원구가 저렇게 약세가 끝까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불타오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철길이 광운대를 거쳐갖고
이문, 희경, 뉴타운까지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쭉 개발 축이거든요. 창동 주공아파트,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미미상, 그리고 장인 뉴타운과 이문, 희경, 뉴타운까지 이 철길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창동과 광운대와 이문, 희경, 뉴타운 주변도 저는 상당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이게 청량리가 이어지잖아요. 청량리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나와갖고 어떻게 한남동까지 들어갑니다. 이 한남동까지 들어가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들도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한강변의 철길이 공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한강변 따라서 쭉 철길이 옥수, 금호, 웅봉부터 시작해서 옥수동, 한남동까지 쭉 철길이 공원으로 바뀐다면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까지 된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엄청 높겠죠.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다. 가격도 비싸지만. 그리고 이제 망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우역에서 이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철길도 이제 망우라든가 상봉 지역도 상당히 저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관심사 정도는 틀리지만 망우나 상봉도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역세권 개발 또 GTX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호선 지금 경원선 같은 경우는요, 이 GTX 라인과 또 맞물려서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뭐 창동도 GTX, 광운대도 GTX, 청량리도 GTX, 망우도 GTX.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도 우리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자 경부선으로 일단 들어오면 뭐 가자부터 상암 수색부터 지금 연남동 빼놓고 앞으로 진행될 게 여기서 이제 이제 신촌입니다. 신촌 바로 신촌으로 연결되죠. 신촌 같은 경우는 서울의 2040 도시기본계획상 지역 중심지이고 이 신촌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촌에 대한 개발 가이드가 한번 잡혀 있잖아요. 국토부랑 서울시에서 신촌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여러분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서울역으로 가죠. 서울역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산으로 가서 노량진과 영등포로 해서 다시 이제 가산 대림 쪽으로 빠집니다. 이러면 이제 서울역 주변 지역이라든가 용산 주변 지역, 노량진과 영등포라든가 가산동이라든가 뭐 금천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인데 이런 라인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체 라인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라인이라면 뭐 이 광운대 주변이라든가 이문 희경동이라든가 청량리 주변 금액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 그리고 뭐 이 도심 쪽은 신촌 얘기할 것도 없죠. 신촌과 서울역, 용산은 거의 그러니까 신촌과 용산과 여의도는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신촌 지역, 서울역, 여의도, 영등포, 노량진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역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동구라든가 한남동 지역의 이 한강변의 철길, 지상철이 지하화되는 이 라인도 너무 좋습니다만 이미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철길 주변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호재일 거고 지금 이 지역을 투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라인들이 투자 금액이요 1억에서부터 한 10억까지 다양하게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물건, 나와 지역에 맞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답니다. 시간이 문제인 듯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미 국회 통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진행하고 인천시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시행을 합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대선 결과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입지는 엄청나게 고평가이지만 그 주변 지역은 확실하게 저평가된 곳이 어디냐면 철길역 오막살입니다. 그죠? 철도 옆길이라든가 철도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소음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발이 더디다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왜냐면 철길 옆이다 보니까 사업 수익이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잡혀있지 않은 곳들 이런 지역들이 많이 손에도 안 타고 언론에도 안 탄 지역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TF팀이 구성이 됐고 격주제로 이 TF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안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우선적으로 개발될 곳 몇 곳들을 뽑아낼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보면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상철과 잘 매치를 시킨 다음에 이 지역 중에서 엄청나게 어떤 지역들이 뜰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싫고 나는 어렵다, 그리고 생각해도 모르겠다 이런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100석짜리 규모로 4월 달에만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4월 30일이 마지막 세미나인데요. 예약이 너무 차고 넘쳐갖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는 저희는 2번을 하게 됐습니다. 4월 30일과 5월 3일 날 또 수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혹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